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 버릴 것만 같은 단 하나의 발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생각할지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는 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훨씬 더 근원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발견이란 당신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를 억지로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소리를 듣고 있는 또 다른 자신을 그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머릿속에는 성대를 사용하지 않는데도 결코 멈추지 않는 목소리가 있지요. 그것은 24시간 365일 당신에게만 들리는 전속 해설가와도 같습니다. 다른 어떤 현실의 소리보다도 선명하고 영향력 있는 바로 그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 목소리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는 당신의 인생이라는 이야기의 내레이터이자 당신의 과거의 모든 행동을 심판하는 재판관이며 아직 보지 못한 미래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설계자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머릿속의 혼잣말, 이 내면의 대화는 그저 들려오기만 하는 목소리가 아닙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이 목소리야말로 나 자신이라고 깊고 단단하게 믿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목소리의 정체를 알고 그 목소리와의 관계를 바꿀 수 있다면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이 평생토록 깨닫지 못하는 목소리의 정체에 대한 진정한 진실을 당신 자신의 체험으로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오랜 시간 계속 꾸고 있던 꿈에서 고요히 깨어나는 듯한 체험이 될지도 모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나는 안 돼. 분명 실패할 거야. 라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목소리는 단순한 객관적인 분석이나 감상으로 들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엄격한 재판관이 내린 최종 판결처럼 당신의 마음에 무겁게 짓눌러 자신감을 산산조각 냅니다. 혹은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만약 이것이 전부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이 목소리는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중 하나를 냉정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앞으로 일어날 최악의 재난을 향해 몇 번이고 생생한 리허설을 반복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리허설에 당신의 마음은 완전히 지쳐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의식의 거센 흐름에 너무나도 완벽하게 푹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 경류에 휩쓸려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좀처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말이나 그에 수반되는 감정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이 의심할 여지 없이 나 자신의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눈앞에 고대부터 이어져 온 마음을 조금 어지럽히는 듯 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질문이 숨겨져 있습니다. 만약 불안이나 자기 비판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그 목소리를 듣고 있는 당신은 대체 누구일까요? 만약 누군가를 심판하려는 생각이 마음에 문득 떠올랐다가 이내 고요히 사라져가는 그 일련의 흐름을 인식할 수 있다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것은 대체 누구일까요? 이것이야말로 당신이라는 존재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심오한 미스터리입니다. 이 수수께끼를 푸는 것은 당신 자신의 의식 속에 숨겨져 있던 미지의 능력을 해방시키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맴도는 생각의 활동에서 한 걸음 살며시 물러나 고요히 서 있는 힘입니다. 폭풍우 속에서 폭풍우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를 고요히 바라보는 등대의 빛이 되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 발견은 장대한 여정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너머에 비로소 인생을 근본부터 바꿔놓을 진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평생토록 껴안고 살아가는 마음속의 갈등과 다툼을 근본적으로 끝낼 수 있는 가능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부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영상에서 전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규칙이나 이렇게 믿으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고요히 관찰해 보시라는 진심 어린 초대입니다. 그리고 그 관찰 속에서 자연스럽게 솟아오르는 고요한 깨달음을 그 무엇보다도 신뢰해 보시라는 부탁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분명 대부분의 사람이 평생토록 깨닫지 못하는 그 머릿속 목소리의 진짜 정체에 대해 당신도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쉴 줄 모르는 의미, 부여 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그 기계는 온전히 가동을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소리, 피부로 느끼는 감각, 그러한 있는 그대로의 생생한 데이터를 하나의 앞뒤가 맞는 이야기로 번역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빗소리네. 왠지 우울한 하루의 시작이구나. 라며 감각을 해석합니다. 어제 상사의 그 말투는 역시 내가 미움을 받고 있다는 증거야. 라며 사람과의 대화를 심판하고 돈이 더 있다면, 더 인정받는다면 행복해질 텐데. 라며 자신의 욕망을 이야기로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이 내면의 해설은 너무나도 끊임없이, 너무나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새 그 해설자의 목소리를 자기 자신의 본래 목소리라고 착각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갇히게 되는 덫의 교묘한 구조입니다. 그것은 현실에 대해 머리로 생각한 사고가 우리에게 있어 유일한 현실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예를 들어 문득 외로움이나 슬픔의 파도가 마음에 밀려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은 지체 없이 나는 슬픈 사람이야 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덧없이 흘러가는 한 가지 감정을 중심으로 비극의 주인공이라는 견고한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혹은 몇 년 전에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과거의 실패가 문득 머리를 스치면 마음은 그것을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날카로운 자기 비판을 섞어가며 몇 번이고 리허설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치 지금 이 순간에 그 실패를 다시 체험하고 있는 것처럼 강렬한 수치심이나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강력한 최면에 걸려 있는 듯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마치 장대한 영화의 세계에 완전히 몰입해버린 배우처럼 자신이 사실은 관객석에 앉아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스크린 위에서 전개되는 위협에 진심으로 공포를 느끼고 등장인물의 배신에 마음 깊이 상처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것이 단지 스크린이라는 천위에 투영된 빛과 그림자의 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틀림없는 진짜입니다. 아픔도 슬픔도 생생한 감각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근원은 이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해버리는 근본적인 오해에 있는 것입니다. 뇌과학의 세계에서는 이처럼 생각의 미아가 되어 있는 상태가 뇌의 특정한 활동 패턴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이 신경회로는 우리가 특별히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멍하니 있거나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나라는 감각을 구축하고 있을 때 활발해집니다. 말하자면 마음속의 수다쟁이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 만들기 네트워크가 지나치게 과도하게 일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는 거의 끊임없는 불만의 상태, 즉 무언가가 부족하다, 무언가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막연하면서도 뿌리 깊은 결핍감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새로운 발견이 아닙니다. 고대부터 이어져 온 인류의 지혜는 수천 년 전부터 이 마음의 구조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안절부절 못하며 생각의 가지에서 가지되 오르며 결코 평온해지지 않는 마음을 원숭이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고대 인도의 베다 철학에서는 네티네티라는 심오한 탐구의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이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라는 뜻으로 마음에 떠오르는 온갖 생각, 감정, 감각을 하나하나 이것은 진짜 내가 아니라고 다정하게 내려놓는 실천입니다. 이 고금의 지혜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단 하나의 똑같은 진실입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마음속의 일들, 즉 생각이나 감정은 진짜 당신이 체험하고 있는 것일 뿐 당신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덫은 생각이나 감정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자연스러운 마음의 작용입니다. 진짜 덫이란 우리가 그러한 생각이나 감정을 자기 자신이라고 무의식 중에 굳게 믿고 동의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동의라는 이름의 사슬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깊은 불안이나 가장 통제할 수 없는 분노, 그리고 끊임없는 마음의 소음 속에서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듯한 조용하지만 끈질기게 이어지는 고통의 정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처럼 생각과 감정의 소용돌이에 완전히 삼켜져 있는 바로 그 한가운데에서도 사실은 무언가 다른 것이 항상 고요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나는 생각의 미아가 되어 있구나 라고 알아차렸다면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있는 당신의 일부분은 길을 잃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당신이 또 원숭이 마음이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구나 라며 그 혼돈을 알아차렸다면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있는 당신의 일부분은 혼돈 속에 있지 않고 고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순수한 체험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 세계의 온갖 소음, 온갖 드라마가 펼쳐지는 그 배경에 항상 존재하는 광활하고 고요하며 변함없는 스크린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관찰자, 바로 주시자입니다. 현대의 뇌과학은 이 놀라운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이름 붙이고 그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메타인지란 자신이 지금 사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것은 이야기의 등장인물로서 감정을 이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이야기 자체를 인식하고 있는 조용한 관객의 시점으로 이동하는 섬세하면서도 지극히 강력한 뇌기능의 전환입니다. 생각을 그저 무의식적으로 흘려보내듯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며 한 걸음 물러서서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수천 년 전부터 현자들이 전해온 지혜입니다. 그들은 이 결코 변하지 않는 의식의 배경을 사크시, 즉 침묵의 목격자라고 불러왔습니다. 사크시는 마음의 일부분, 즉 생각이나 감정의 친구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비추는 빛 그 자체라고 설명됩니다. 빛은 비추는 대상을 좋거나 나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관여하려고도 바꾸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비출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관찰자는 생각이 태어나고 그리고 사라져가는 것을 그 내용에 전혀 영향을 받지도 오염되지도 않은 채 그저 고요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아름다운 비유를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의 본래 의식을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푸른 하늘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매일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생각이나 감정, 감각은 그 하늘을 떠도는 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구름은 기쁨이나 행복감으로 가득 찬 새하얗고 푹신푹신한 구름일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구름은 슬픔이나 절망을 몰고 오는 짙게 들이운 비구름일지도 모릅니다. 분노나 질투 같은 격렬한 뇌우가 하늘을 뒤덮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구름들은 당신의 하늘에 나타나 잠시 동안 푸른 하늘을 덮어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반드시 바람에 흘러 사라져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통해 하늘 그 자체는 단 한 번도 구름에 의해 상처받거나 움직이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든 날씨 패턴을 그저 고요하고 다정하게 감싸 안는 영원하고 안정된 그릇입니다. 당신이라는 존재의 본질은 변해가는 구름이 아닙니다. 당신이야말로 그 모든 것을 고요히 지켜보는 광활한 하늘입니다. 이 밑바탕에 있는 고요함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다양한 국면에서 문득 엿보아 왔습니다. 이것은 명상이 깊어졌을 때 찾아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평온의 감각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창조적인 활동에 완전히 몰입하여 시간을 잊고 수다스러운 자아가 사라졌을 때에 그 아무런 노력도 필요 없는 몰입 상태 속에 있는 아주 맑은 존재감일지도 모릅니다. 아름다운 저녁 노을 앞에서 그저 마음을 빼앗겨 생각이 멈춘 바로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관찰자는 당신이 노력해서 새롭게 만들어내야 할 또 다른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며 생각과 감정의 거친 파도 아래에서 당신이 알아차려 주기를 그저 끈기 있게 기다리고 있던 당신 존재의 근원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일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심오한 전환은 당신이 무엇을 생각할지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지켜보고 있는 존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관찰자를 알아차리는 것이 변화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무리 소란스럽게 활동을 계속하고 있을 때조차도 그 고요한 알아차림의 의식 속에 머물며 그곳에서 평온함을 찾는 것을 배우는 것이 매일의 실천이 됩니다. 여기에는 몇 년에 걸친 산속 수행이나 복잡하고 난해한 의식은 일절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을 아주 조금,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전환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실천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평소처럼 그 생각의 기차에 올라타 생각이 이끄는 이야기의 여행을 떠나는 대신 이번에는 그저 그 생각이 떠올랐다는 사실을 살며시 알아차려 보십시오. 예를 들어 미래에 대한 불안의 파도가 왈칵 밀려오면 그것을 쫓아내려 하거나 분석하려 하는 대신 마음속으로 조용히 걱정하고 있구나 라며 라벨을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내면의 비판이 또 넌 안 돼 라는 뻔한 혼잣말을 시작하면 거기에 반론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판단하고 있구나 라며 라벨을 붙입니다. 이것은 생각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당신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주인에서 무언가를 알려주는 단순한 메신저로 바꾸는 다정하고 현명한 인식의 방법입니다. 당신은 그저 이미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단순한 실천이야말로 현대 심리학의 세계에서 인지적 탈융합이라고 불리는 것의 핵심입니다. 융합이란 하나가 되어 일체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생각과 자신이 찰싹 달라붙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을 분리해내는 탈융합하는 기술입니다. 생각을 절대적인 진실이나 따라야 할 명령으로서가 아니라 단순한 생각이라는 마음속의 내적인 사건으로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예술인 것입니다. 이를 위한 가장 간단하고 가장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사용하는 말투를 아주 조금 바꿔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실패자다 라는 생각이 떠올랐다고 해봅시다. 이 말은 무겁고 단단하여 마치 당신의 전신에 딱 붙은 꼬리표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융합, 일체화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식적으로 이 말을 다음과 같이 바꿔 말해보십시오. 나는 실패자다 라는 생각이 있다. 이 차이를 눈치채셨습니까? 이 두 문장 사이에는 아주 미미한 차이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공간이 생겨났습니다. 생각 그 자체는 아직 그곳에 있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 생각과 찰싹 달라붙어 융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생각 자체인 상태에서 그것을 고요히 관찰하고 있는 주체로
당신의 서 있는 위치를 전환시킨 것입니다. 이 작지만 결정적인 공간이야말로 모든 내면의 자유와 평화를 향한 첫 번째 문입니다. 이 전환은 단순한 기분 탓이나 심리적인 속임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에 명확한 신경학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당신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일일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저 고요히 관찰하는 법을 배우면 뇌의 경보센터인 편도체에 과도한 흥분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공포나 불안과 같은 오래된 자동적인 반응 회로를 자신의 손으로 약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감정의 조절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현명한 판단을 관장하는 전전두엽의 신경 회로를 강화하는 일도 됩니다. 당신은 패닉에 빠져 자동으로 반응하는 뇌에서 침착함과 알아차림을 가지고 매사에 대응할 수 있는 뇌로 당신의 뇌를 말 그대로 재배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마음의 평화를 가꾸는 자기 자신의 정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흔히 하는 오해는 이러한 경지가 인생과 단절된 차갑고 무관심한 방관자 같은 상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이 되거나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철저하게 지금 이 순간에 급진적이고 근원적으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펼쳐지는 끝없는 싸움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 사라진다면 당신은 더 많은 에너지, 더 많은 명료함, 그리고 더 많은 배려심을 눈앞의 현실 세계와 관계를 맺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생각이나 감정의 파도를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험이라는 광활한 대양의 그 힘찬 파워와 역동적인 움직임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숙련된 서퍼처럼 기술과 균형 감각을 가지고 그 파도를 멋지게 타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관찰자는 당신이 가끔 찾아가는 피난처 같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본래 그리고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갑니다. 그것은 항상 줄곧 이곳에 있었던 고요하고 맑은 명석함으로 매 순간순간 끈기 있고 다정하게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끝에 찾아오는 인식이 가장 심오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 고요한 목격의식이 마음을 능숙하게 관리하기 위한 편리한 도구 따위가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 즉 당신 그 자체라는 깨달음입니다. 의식은 존재하는데 생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의식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스크린은 영상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지만 영상은 스크린이 없으면 영사될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 속에서 이 진실을 엿보았던 경험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문득 이유도 모른 채 머릿속이 쥐죽은 듯 완전히 고요해졌던 그 신비로운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피곤한 것도 아니고 집중력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완벽할 정도로 맑게 깨어 있으면서도 생각이라는 알맹이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아주 짧은 순간 계획도 자기 비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순수하고 단순하며 충만한 상태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신비주의자나 현자들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생각하는 마음이 완전히 가라앉고 그 아래에 있는 무한하고 고요하며 빛나는 순수한 의식의 영역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텅 비었다는 의미에서의 무가 아니라 온갖 가능성으로 가득 찬 충만함입니다. 위대한 현자는 이 궁극의 의식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태양과도 같다고요. 태양은 그 본질이 빛나는 것입니다. 태양은 그 빛을 비추기 위한 행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설령 주위에 아무것도 없더라도 태양은 그저 그 자체로 빛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근본적인 의식, 당신의 본질은 그저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 그 자체입니다. 생각도, 감정도, 그리고 이 온 세상조차도 그 광활한 알아차림 속에 나타났다가 사라져가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이 알아차림은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첫 번째 생각보다 먼저 이곳에 있었고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의 마지막 생각 후에도 계속 이곳에 있을 것입니다. 이 이해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의 목표는 생각을 관찰하는 기술을 완벽하게 연마하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당신이 처음부터 그 관찰자 그 자체였다고 그저 인식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괴롭혀온 마음의 소음은 결코 진짜 당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당신의 존재라는 광활한 하늘을 변덕스럽게 지나쳐간 한때의 날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탐구는 마침내 최종적으로 내면을 향해 인간이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에 이릅니다. 만약 내가 나의 생각도 아니고 나의 감정도 아니며 나의 신체조차도 아니라면 그렇다면 진짜 나란 대체 무엇일까? 이렇게 하여 우리는 긴 여정의 끝에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눈이 아닙니다. 새롭고 아주 맑은 눈을 가지고 이 영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탐구의 전모를 고요히 지켜보아온 존재.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해의 미묘한 전환이나
하는 작은 깨달음을 살며시 알아차리고 있던 존재. 그것은 분석하고 의심하며 확실성을 붙잡으려고 필사적이 되는 생각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관찰자는 그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머리로 이해하고 새롭게 채택해야 할 신념 체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지금 여기 이미 있는 존재감으로서 알아차려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고요하고 흔들림 없는 존재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생각과 감정의 폭풍 속에서 그것을 당신의 흔들림 없는 리터로 삼는 것, 고요하게 알고 있다는 감각, 순수한 알아차림의 의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당신은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낼 필요도, 노력해서 얻을 필요도, 어딘가 멀리 찾아 나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저 그것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소음 속에서 필사적으로 자신을 계속 찾는 것을 멈추고 그 대신에 그 소음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줄곧 고요히 듣고 있던 침묵 그 자체를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이 영상의 끝까지 도달하신 당신이 이 고요한 존재감을 한 조각이라도 엿볼 수 있었다면 부디 댓글란에 한마디만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주시자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마찬가지로 이 내면의 여정을 함께한 다른 모든 사람들을 향한 조용한 경의와 공감의 표시, 언어를 초월한 우리의 공통된 인식의 신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탐구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무언가를 울리게 했다면 우리의 앞으로의 여정에도 꼭 함께해 주십시오. 채널 구독을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